전문가와 함께 사고 내용과 현재 수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. 진충택 해군 해남구조대 상임위원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위원장님, 저기 뭐 신속한 신고가 있었고 또 네. 출동이 있었어요. 그런데도 이렇게 수색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캄캄한 야간이기 때문일까요? 네, 어저께 그 사고 시간은 대략 한 9시 반 정도. 11시 11시 반쯤이요? 30분. 네. 그렇죠. 9시 반 헬기가 정도 처음 출동한 시간이 9시 반 정도 예. 되었고 11시 20분 정도에 그 헬기가 예. 그 추락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저녁에 그 대구에서 출항을 해서 이륙을 해서 울릉도에서 유류를 싣고 독도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 유류를 그 싣는 과정은 그 독도에서 그 대구로 막바로 가려면은 유류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죠. 유류를 주입을 했는데 11시 20분에 추락을 한 것은 그 독도 수비대가 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. 그 이륙하자마자 2, 3분이라면은 그 이륙하는 순간에 그 추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목격을 했지만은 빨리 대처를 못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육지에서 육안으로 확인을 했지 그 주위에 그 어선들은 그 발견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야간이다 보니까 그 날씨를 보니까 풍속 10m에서 12m라면 그렇게 센 그 바람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 거기 추락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헬기의 그 결함이 아닌가. 그 또 한 가지 또 의문점이 가는 것은 만약에 독도에서는 그 바다에는 날씨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. 평균적으로 10, 12m라지만 또 지역에 따라 산 그 방향에 따라 바람이 그 돌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. 그것은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첫째로 그 야간에는 그 뭐 조명탄 뭐 쏘고 한다는데 보여야지 뭐 사람이 구조를 하든 뭐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어두워서 조금 수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초기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.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실종자 구조 소식일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좀 구조를 해야 할까요?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실종자 구조 작업이 제일 우선이겠죠. 그러나 지금 그 7시쯤 그 시간이 그 다가가는데 그 날이 밝아질 겁니다. 그러면은 첫째로 그 많은 그 구조사들을 동원을 해서 뭐 해군이라든가 해군들이 그 동원하기 쉬운 것은 뭐냐 독도 그 근방에 해군들이 항상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. 해경도 있고 헬기도 있고 그러면 어저께 저녁부터 계속 조명탄을 쏘고 이랬는데 지금 날이 밝으면은 그 수색하는데 그 박차를 더 가게 되면은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 밤에는 아무래도 수색 범위를 정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날이 밝으면 좀 수색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사고가 난 지 한 7시간가량 지났으니까요. 예, 지금 조금 다행히 이륙하자마자 남방 한 500m 정도 되면 그 근방이라고 그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러면은 저녁에는 어저께 그 주위에 집중적으로 일단은 그 한 500m에서 1km 내로 그 집중적으로 거기 주위에는 그 홍게 잡는 어선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어저께 사고배도 홍게를 잡다가 그 손가락 절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간 어선이라든가 군 장비들이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찾아내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날이 밝으면 잠수사를 투입해서 수색을 하는 방향도 조금 도움이 될까요? 예, 날이 밝으면은 그 지금 독도 그 주위가 수심이 그 뭐 가에서부터 뭐 10m, 20m에서 100m, 200m, 갑자기 1000m까지 막 떨어집니다. 1000m, 2000m까지. 500m라면은 그렇게 뭐 한 몇백 메다 되겠죠. 수심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뭐 100m, 200m씩 잠수사들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. 나중에 이제 그 탐색하는 데는 그런 장비를 갖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육안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일단은 잠수사들이 투입을 해서 그 주위의 수심이라든가 체크를 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배라든가 헬기에서 소나를 이용해서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서 그 헬기를 찾아내는 것이
목적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수심이 깊을수록 그러면은 수중수색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? 아니면 관련이 없는 건가요? 아, 수심이 깊으면 어려움이 있지요, 당연히. 예, 첫째로 거기에 그 날씨가 제일 첫 번째 관건이고, 근데 다행히도 거기에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아직까지 파도도 1.5m면 그렇게 높은 파고도 아니고, 일단은 그 소나를 해서 육안으로 보고, 잠수사들이 육안으로 보고, 위에서는 그 소나라는 게 어떤 건지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음파 되니까. 탐지기, 예. 음파를 보내서 되돌아와서 거기서 그 목적을 그 목적물을 찾는 그 소나라는 것이 있습니다. 예. 해군에도 있고 예. 해군에 다 있는데 그것이 동원이 되면은 찾아내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만에 하나 그 한 3년 전에 해군에서 그 동해 바다에서 헬기가 하나 추락했습니다. 그 조종사 2명이 순직을 하셨는데 거기에 1,000m 되는 곳에서 그 해군이 들어가서 그 헬기를 그 구조해냈습니다. 아, 당시에는 그럼 기체가 물속에 가라앉았었습니까? 아, 가라앉았죠. 가라앉았는데 그 조종사도 그 불과 그 옆에 한 2m 정도에 있는 그 조종사를 같이 다 구조를 해냈습니다. 네, 어두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실종자를 수색하는데 좀 어려움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짚어보자면 일단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체 결함이라든가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제가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, 첫째로 그 바다다 보니까 기상은 뭐 수시로 변하니까 기상 악화가 돼서 혹시나 추락을 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거기 그 지금 상황에는 날씨가 그렇게 그 나쁜 곳은 아닙니다. 지금 상황이 10m, 12m면 그렇게 센 것이 아니거든요. 그러면은 그 헬기가 그 결함 문제. 그 부속 결함이라든가 거기에 또 무게를 또 좀 잡아보고 싶네요. 자, 아직은 뭐 저희가 기체를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은 뭐 나중에 저희가 좀 많이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다만 그 목격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, 3분 만에 추락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비행을 하다가 고도를 낮췄다. 이런 점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헬기란 것은 뭐 수직으로 저 전투기 같은 거 뜨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소방 헬기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떠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처음에 뜰 때 이래 보시면은 이 헬기가 기울어서 뭐 방향 선회를 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추락을 했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봤을 때 그 뭐 거기 뭐 이상이 있어서 그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뜨는 과정에서 방향선에 남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까 그 기울어진 게 보였는데 사고 원인과 무관할 수 있다는 무관하다고 말씀이시죠? 저는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당시에 소방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고 당시에 사고 직전에 무전이 수신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뭐 좀 긴박한 상황이었던 건가요? 어떤 건가요? 아,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 2623번이면 뜨는 과정에서 뭐 그 추락을 했기 때문에 가다가 기체 결함 이상이 있으면은 그 헬기 조종사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뭐 무전을 교신을 해서 어떤 그 뭐 조치를 할 것인데 뜨는 과정에서 막바로 추락을 했기 때문에 무슨 교신할 여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어요. 갑작스럽게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거군요. 일단은 지금 야간 구조 작업에 이낙연 총리도 좀 모든 가용한 것들을 모두 사용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 야간 동안에는 어떻게 수색 작업이 벌어졌고 또 날이 밝으면 어떻게 확대를 해서 해야 될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첫째 그 어저께 그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그 날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이낙연 총리께서 모든 장비를 동원하고 조명탄을 밝혀서라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신속하게 잘했습니다. 그러나 그 주위가 그 독도가 어둡다 보니까 그 시간대가 없다 보니까 조명탄을 쏘도 뭐 체대를 했겠지요. 그러나 이 헬기가 추락을 했다면은 막바로 가라앉기 때문에. 아, 그렇습니까? 예. 그래서 지금 기체를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? 발견하기가 좀 어렵죠. 그러면 뭐 그 가라앉았다고 봤을 때 지금 날이 밝게 되면은 모든 장비가 군도 동원되고 해경도 동원됐기 때문에 일단은 육안으로 그 어선들이 그 주위에 많습니다. 또 해경도 있고 해군도 있고 그 주위를 수면 상에서
그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잠수사가 들어가서 그 주위를 또 다시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소나를 또 이용을 해서 또 헬기를 찾아내는 방법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취재한 걸 보니까 현지 그 수온이 한 18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 정도면 좀 어떻게 견딜만한 수준입니까? 18도 정도 되면 뭐 지금 뭐 견딜만 합니다. 그러나 지금 그 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 같으면은 그 배가 가다가 뒤집히면은 막바로 가라앉으면 몰라도 그 막바로 가라앉지 않습니다. 그래갖고 뭐 항상 하는 에어포켓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한다지만 저런 헬기 같은 경우는 에어포켓이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막바로 침몰이 그 가라앉게 되면은 일단은 선체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종자들이 그 헬기 안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그것만 된다면은 그 인양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은 걸리지만은 그렇게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. 자, 지금 뭐 7분이나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가족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테니까 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참 그 아침에 갑자기 소식을 듣고 저는 이런 방송을 그 사고 날 때마다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. 항상 이 좀 좋은 방송을 해야 되는데 맨 이런 그 사고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안전 우리 대한민국 안전 불감증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안전의 의식을 해서 교육을 해서 많은 그 실무자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은 사고 의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현재 7명이 실종된 상황이고 수색 작업이 밤새 이뤄지고 있습니다. 날이 좀 밝으면 좀 구조 작업 소식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진춘택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잠시 뒤에 다시 모시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